나는 이명대군의 16대 손이에요. 16대 손으로 그 능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 능한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내가 그 서울에 살아오는 일에 한국전력 본사에 오래 있었어요. 그 한전에 한 40년 근무하고 그러고 이제 정년 퇴직하고 이제 고향에 와서 지금 또 살고 있는데, 내가 지금 그 능안에서 오래 살았고 지금 좀 나이가 많아요. 내가 37년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은 종두, 그 새벽 종자이다 말두자예요. 걔가 집이 나이로 90세고 만으로는 89세지.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살면서 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겪긴 했지만 내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, 또 내가 그래서 어저께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기억력을 되살려가지고 쭉 메모를 해봤어요.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, 그래서 여기 우선 모락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, 원래 초기에는 몰압산이었어요. 몰압산.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대군이 거기 와시면서 그게 모락산이 됐는데, 그 모자가 사모모자 아니야. 사모모자에다가,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, 거의 매일 그 망골레를 했던 거거든요. 망골레는 뜻은 뭐냐면, 그러니까 궁을 향해서 예의를 올린다 그런 뜻이거든요. 사이남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 어렸을 적에 하더라도 그게 서울이 보였어요. 서울이 보였어요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전 날씨 좋으면 서울이 보였어요. 그래서 거기서 망골레라는 게 그 임금님을 향해서 절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. 그 거래에서 예를 올린다는 것은 임금님한테 예를 올린다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옛날에 중국의 그 수도가 낙양했잖아요.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그 서울을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모락사는 게, 그러니까 서울을 사모한다는 뜻은 뭐냐면 임금님 또는 우리나라를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모락산이 됐고, 지금 이명대군이 세종대왕의 넷째 아드님 아니에요. 자는 이구지. 그래가지고 그게 1400년대거든. 그게 14세기예요. 내 기억으로는 1420년부터 1469년까지 50세 사셨거든. 그래가지고 했는데 바로 세종대왕의 첫째 아드님이 문종이고, 둘째 아드님이 세조왕 하셨고, 그 다음에 셋째 아드님이 안평대군이고, 넷째 아드님이 이명대군인데, 위로 두 분 왕 하셨고, 안평대군은 영모를 몰려가지고 이렇게 편히 돌아가시지 못했고, 실제로 옛날에는 서울에 종친부라는 게 있었어요. 종친부라는 게 뭐냐면 왕손들을 관리하는 역할이야. 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거지만은 왕손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이 종친부에서 한 일인데, 그때 세종대왕 또 세조대왕
그때 그 종친부에 특히 세조 때는 그 어른이 임명대군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세조가 등극하셔가지고 그 세조 원년에 그 저기 단종 그 애사 아시죠? 예.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. 바로 위 형님이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성품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렇게 그 정권력이 있거나 또는 무력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문무에 띄워놨는데 그냥 평안하게 그 지내는 게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왕자들은 그 서울을 기준해서 백리, 지금 얘기만 40km 바깥으로 안 나가게 돼 있거든. 경기 지방 그게 중심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왕자들은 그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한참 그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내가 그 편의점 가서 그 쉬면서 살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 전에 듣기에는 경기 남부에서 요새 그런 서베이를 해보신 거야. 그래가지고 택한 것이 그 모락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등한마을 거울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그 살고 있는 거기 바로 그 골짜기에다가 그 전해지기는 그 토굴이라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흙으로 이렇게 음악같이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기거를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 돌아가신 게 1469년이거든. 효종은 16세기 때 왕마신 거니까. 그러니까 아주 선대의 대군이 계시니까 거기 갈 수가 없잖아. 왜냐하면 그 왕릉에 계신 주위에는 다른 산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효종은 지금 영릉 그러니까 세종대왕릉 계신 그쪽으로 가시게 됐고 능하는 그런 대로 그냥 임명대군만 계신 건데 그 모락산의 그 서편이 그러니까 개원대학교는 동편이고 서편은 그게 임명대군의 사패지예요. 사패지라는 것은 왕이 하사한 땅을 사패지라고 그래. 그래서 그 지금 내가 그 전에 그걸 측량했을 때 보니까 그 모락산의 서편이 전부 임명대군의 사패지인데 그게 한 43만 평 돼요.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냐면 그 백운호소 입구에서부터 삥 둘러가지고 그 저쪽에 그 왜 백운호수 저쪽 건너편에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. 그게 의일말인데 그 입구까지가 전체가 그게 지금 임명대군 사패지로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종중산인데 그게 한 43만 평 그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능한 마을에는 임명대군 그 묘소하고 사당이 경기도 문화재로 돼 있어요. 그 문화재가 되기 전에 이건 내가 이제 그 준비한 건데 아마 문화재 된 거에 1999년에 아니면 2000도 내가 알기로 2000년 4월 달인가 문화재로 됐는데 그 전에 그
그 직전에 내가 이제 한전 그 이제 정년 퇴직할 무렵에 이제 말하자면 그 고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의 대표적인 대종가를 찾겠다 하는 그런 뭐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적어도 이게 500 그러니까 금년이 이명대군 돌아가신 지 557주기가 됐거든. 금년이 아마 그럴 거예요. 557주 내 기억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되고 해서 내가 이제 이명대군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갖다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때 경기도에 신청해서 그때 경기도의 그 대표적인 대종가로 지정이 됐었어요. 그게 알기로 그 99-8호인가 그래. 그 번호가 있어요. 경기도 인정 종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대종가 그러니까 이명대군처럼 그렇게 500년 이상 그런 분이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 지정이 된 게 99-8호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검토하면서 그때 뭐냐면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썼어요. 그 산에 지금 우리 집안 내가 묘소 내가 그 전에 한번 파악한 거는 125기가 묘소가 있어요. 43만 평 중에. 그래서 이제 진천군부터는 그러니까 진천군 따지면 그 이제 정양군 기준하면은 그 이제 선제가 되는 건데 그거부터는 중선이 되구나. 중선이 되는데 그 군자만 지금 벼슬 얘기하면 1급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시제를 이제 이명대군 할아버지 할머님에 대한 기신제는 정월 승화 하룻날 계속 지내서 작년까지 556주기를 지냈고 그 할머니는 섣달 아흔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12월 9일이고 그 할아버지는 정월 승화 하룻날이에요. 그 서울이라는 것이 결국은 왕을 향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그 의왕이라는 게 뭐냐면 이명대군 살아 계실 적에 그때 그 의곡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그 백운호수 근처에 하고 느간 마을하고 그 의일이 그 아파트 단지 새로 생긴 거 있죠, 그쪽이 이제 거긴 의일마을이라고 그러고 우리 쪽인데 그 전에 보면 그걸 갖다가 통틀어서 그걸 오르이자 골곡자에서 의곡이라고 불렀어요. 그 지역을 다 그러니까 능안마을 거기 이제 지금 행정구역사로 그 전에 흑의동이 있었는데. 그래가지고 학현이라고 있고 그 백운호수의 일부도 지금 그 이명대군 사패지에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 통틀어서 의곡이라고 옛날에 불렀다고. 왕자는 어떻게 된 거냐 내 생각에 뭐냐면 저 고천에서 저쪽에 백운산 고천 왕곡동이라고 있어요.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 백운산 있죠. 그 백운산 밑에 동력이 그 왕곡동이야.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지 않았는가. 그래서 의곡하고 왕곡동하고 해서 의왕이라는 얘기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왕자는
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락산은 근데 그래서 이명대군이 이건 이름을 그렇게 모락산으로 한 것은 뭐냐면 그 항상 거기에 와서 우린 토고라냐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제 보면 내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락산이 된 것은 일단은 그리고 거기를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게 서울도 보이고 그러면서 한시도 그 서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때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망골레를 했다는 거예요. 그 나는 그 능한마을에서 6.25 겪고 그 1.4 때도 겪었는데 중공군이 내가 그 능한마을에서 중공군하고 한 달을 같이 살았어요. 중공군이 내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 그때 내가 그 어렸지만 매일 일기 썼는데 그게 어떻게 다 없어져서 못 찾는데 그거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자서전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중공군하고 한 달 이상을 내가 아버지는 피난을 가셨고 할머니를 모시고 내가 살았는데 그때 겪은 거 하면은 참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모락산에서 그 백운산으로 가는 그 능선 있잖아요. 그쪽에 그 중공군이 한 100여 명이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. 그래서 내가 그걸 직접 답사해가지고 조사해서 전부 그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전부 처리하고 한 걸 갖다 겪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생생해. 그래서 그 경일이라는 뜻은 그 해를 한데 그걸 결국은 그때 아마 이명대군 그 생각엔 그 해를 갖다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. 그래가지고 암자를 암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그걸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1.4 때 뭐냐면 중공군이 와가지고 거기서 경일하면서 그 진을 치고 있었던 건데 미군 폭격기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저를 갖다 폭격을 해버린 거야. 중공군이 거기가 거처가 되고 있으니까. 그래서 난 그걸 다 겪었어요. 겪어가지고 나는 그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그 절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타버렸는데 아직 그 복구를 못하고 있어. 우리 대에서는 그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산이에요. 근데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능안에서 오맥이 거쳐가지고 사근에 고천초등학교 자리는 그대로 그 자리인데 고천초등학교도 그 6.25 때 타버려가지고 새로 하고 했는데 거기를 6년을 걸어 다녔으니까 거기 바싹하게 알지. 그래가지고 그 용머리가 있고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사근회라는 이름도 그것도 그 왜 사근회인가 그 아마 어디 인터넷에 찾아본 거 어디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의왕이라는 도시는 그래서 이 왕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적어한 것은 지금 의왕시에서 사실 문화유산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명대군 묘소하고 사당이에요. 이렇게 500년 이상 돼서 거기서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유교적인 풍습으로 이렇게 할머니 제사, 할아버지 제사를 500년 동안을 이렇게 이어면서 그 전에 그 4년통에도 6.25 때가 됐던 1.4 때가 됐던 그것만은 꼭 지켰어요. 옛날에 대단한 게 뭐냐면 옛날엔 그 제사를 갖다가 자정에 지냈잖아. 그러니까 밤 12시 지낸단 말이에요. 그래, 꼭 그랬어요.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한 거야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시라고 그러는데 그 나가신 신의 그 오는 시간은 자시에 오신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자시가 이제 아마 11시부터 밤 1시 그 사이니까 기준이 12시니까 12시에 그 암만 춥든 간에 뭐 하든 간에 다 그 등불 켜고 그 제사 지냈던 게 조상님들 대단하다고. 얘니 옛날에 눈 많이 왔잖아요. 그거 다 치고 밤에 얼마나 춥겠어. 그거 한 2시간 지내거든. 그걸 견디면서 그렇게 해온 그 정성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칼봉이 이제 그 말씀 이렇게 넘어서 가면 거기
굴이 있는데 내가 그거 지금 찾을지 모르겠는데 그 6.25 사변이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민군이 그 점령한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잡아러 오기 때문에 매일 새벽이면은 아버지와 같이 그 모락산에 올라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살다가 밤이 되면 나오고 그랬어요. 그걸 한 달쯤 했는데 그 굴이 상당히 깊었어. 지금도 찾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은. 그래서 아마 그 모락이라는 것도 그 굴하고 연락이 있지 않은가. 그 전에 그 듣기는 뭐냐면 옛날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. 아마 해가지고 그걸로 피난 가가지고 내가 그 전에 듣긴 피난 가가지고 그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굴로 전부 도망을 갔던 거네요. 그래가지고 저 굴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때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그런 그 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런 얘들께서 거기 모락산은 내가 아마 그 정상까지 올라간 게 적어도 수백 번은 될 거야.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햇빛 저기 먼동 트기 전에 도망 산으로 해서 우리 집에서 바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쭉 능선 타고 이제 뭐라 생각해가지고 칼바위 가면 굴에 있다가 이제 밤이 돼서 내려가서 자고 했고 그 저기 145대 때는 중공군이 내가 그 지금도 느끼면서 대단하다 한 게 뭐냐면 그 145대가 1월 4일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중공군이. 근데 어떻게 그때 기동력이 그 한날 이렇게 저녁 때 나가보니까 말이 막 도착을 하는 거야 이게. 저 군인은 다 우리 군인은 다 도망갔다 보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이렇게 오는가 했더니 그때 그 중공군들이 기동력이 맞았던 거야. 그게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게 보급이 되고 어떻게 그 말의 양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때 그게 아주 그때는 뭐 그런 생각 못했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아 대단하다. 그 다음에 그렇게 겨울이니까 연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때 비행기가 이 공군력이 아군 쪽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맥을 못 써요. 비행기가 계속 가고 밤에도 뭐냐면 그 밤중에 나가면 그 이 군인들이 개개나 전쟁이라는 것 능한 마을에 그 한 달 동안 이상을 매일 밤 수백 발의 포탄이 떨어진 거야. 근데 그때 아마 아군은 내 생각에 아마 수원 밑에 오산쯤 가지 않았는가 하고 거기서 딱 이제 중공군이 더까지 못하니까 그 포격을 하는데 밤이 되면 계속 날아오는 거야.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우리 지붕에도 떨어진 거야 이게. 근데 지붕에 떨어졌는데 그때 눈이 쌓였으니까 이게 불이 안 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지금은 초가집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이 집이 쌓여서 눈도 쌓이고 하니까 이게 견뎠던 것 같고 우리 그 문중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. 그 우리 문중 사람만 있고 단 그 소임이라고 해가지고 두 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중을 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럴 적에 그 해가지고 고씨 집안하고 그 강씨 집안하고 그 두 가족이 그 아랫말에 살고 있었지. 그래서 전제 그때 내가 생각에 한 30몇 호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그 경제 그게만 건 내가 대단하게 생각해 뭐냐면 그때 내가 그 이제 얘기 듣고 한 게 뭐냐면 그 어른들 이렇게 그 사랑방에 모여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
그 몸소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, 그 사람이 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고 그 얘기를 할 건 뭐냐면, 그 사람이 사는 게 옛날엔 뭐냐 한 50세, 60세 그랬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좀 가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능가하는 그런 일이 뭐였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그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. 그래서 언제 아마 기회 되면 내가 할 건데 그 무슨 나무를 심었느냐, 그 감나무하고 밤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옛날에 나 어렸을 적에 뭐냐면 밤이 느간해서 이렇게 마차로 나갔어요. 마차에다 싣고 하면 몇 가마씩 실어가지고 그 서울로 팔러 갔다는 얘기지. 그렇게 밤나무를 심어서 키웠고, 그 다음에 감나무, 이거는 나도 그래서 그걸 여기서 그 감나무 내가 이제 좀 키우고 있는데, 그 장존이라는 나무가 그 상당히 감나무에는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게 그 키운 건데, 장존이라는 게 해가지고 그것이 어른들이 키우다 보니까 그게 100년 동안을 열리더라 이거야, 감이.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은 대개 한 일대를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30년으로 봐가지고 그 30년이라는 게 뭐 꼭 30년에 살다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대개 사람이 나가지고 옛날에 5, 60세 죽으니까 가치 있게 적어도 자기 능력과 활동이 할 수 있는 게 30년으로 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건 100년이 가니까 그거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. 그런 걸 가지고 해서 그 밤나무 많이 심고 감나무, 장존이라는 것은 그 후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왜 그랬느냐면 그 시제 때 그 아주 그 가장 그 적합한 절기에 쓸 수 있는 게 장존이에요. 근데 그게 맛도 좋고 지금도 나는 그래서 그게 능안에서 그게 100년 이상 했다 그래서 지금도 능안에 몇 그루 남았는데 그게 별로 없고 이제는 하도 그 물이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내가 새 나무를 잘 키우고 있어요. 한 10년 됐는데. 근데 그거 감맛이 별통이 아니야. 그래서 옛날에 그 밤나무, 감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경제적으로 한 건 뭐냐면 그 모랍산 그 근처가 내가 40만 평이 좀 넘는다 했잖아요. 거기다가 소나무를 키웠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절구통을 갖다가 다 그 산에서 빈 나무로 절구통을 만들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를 쓰고 그 몇백 년을 키웠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그 산을 지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그 산을 갖다가 경계를 나눠줬어요. 여기는 너희가 맡아서 나무도 키우고 거기서 뭐 떼나무도 해대고 이제 그렇게 했고, 근데 그게 이제 보존되고 그런 건 뭐냐면 그 6.25 때 사변 겪고 뭐 하면서 지금 평촌동 있잖아요. 그때 사람들이 이 겨울이면은 뗄나무가 없잖아. 그게 전부 능한 산으로 몰려드는 거야. 그 뗄나무 하러. 그래서 그 지키려고 애를 무던히 쓰고 해서 하면서 그걸 그 하사한 땅을 가치 있게 가꾸고 하고, 절대 그때 나는 중공군 죽은 걸 끌어다가 그냥 그 한겨울에다가 그 매장시키는 거 보고 밖으로 내다가 하는 거 보고 그냥 두면 썩 없어질 건데, 그게 한겨울에 그
땅은 얼얼고 했는데 했겠어요?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중공군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렇게 방공을 팠어요. 거기 이제 망골레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하고 해가지고 그 사이남을 상당히 그냥 보통 산이 아니고 여기 분들은 그걸 갖다 하나의 그냥 거의 신격화했던 자리예요. 그 바위 자체를. 그래가지고 지금 경이람이라는 그 암자하고 그 사이남 거기에 거의 매일 이 기록에 보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에 가서 망골리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나는 그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.